남을 위하는 마음이 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1.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한 남성이 결혼하자마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제대로 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쾌락만 쫓는 사람들은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즐거움만 탐닉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고 기원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생각이 바뀌면 신경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좋아져서 자연 치유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 또한 충족되고 마음의 긍정 에너지가 축적되어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집 주위를 청소하거나 공원의 잡초를 제거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들었더니 아팠던 몸이 회복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봉사하는 행동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2. 바라지 말고 준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때는 얻지 못한 것이 주는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있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듯이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자주 해보세요. 일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서 좋은 운을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3. 남을 위해 행동하면 감사의 마음과 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얻는다. 마음의 긍정 에너지를 늘리고 싶다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하면 모두가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 나 대신 힘든 일을 해주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쌓입니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훌륭한데 더구나 그것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행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주위에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만일 잔소리가 심한 담당자가 있는 거래처에 누군가가 물건을 전해줘야 한다면 아마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발뺌하려고 하겠지요.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료들이 무척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면 만족감과 자신감이 솟아나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강력하게 운을 끌어당깁니다. 4.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모터 컴퍼니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는 일을 척척 처리하는 한편
인간의 마음까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어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었지요. 포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종업원들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가령 종업원들에게 일반적 급료보다 2배 많은 급료를 주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일일 8시간 노동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보였지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자리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립 라인을 만들었는데 포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량 생산을 통해 포드는 높은 이익을 창출했고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일정 부분 되돌려 주었습니다. 포드는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그는 자동차 왕이 되어 미국 경제를 발전시킨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공헌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그런 대가를 바라고 남을 돕는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5.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건네는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빚을 지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친절을 베풀까?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온갖 억측과 추측이 앞서는 탓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남의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익이 없는 친절을 남에게 베푼 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비틀린 마음이 든다면 먼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면 좀 더 친절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큰 친절을 베풀고 작은 친절을 돌려받았더라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친절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친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감사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6. 존재만으로 선물인 사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간신히 찾은 부모는 아이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부모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의 은사, 젊을 때 신세를 진 상사 등 나의 성장을 기뻐하고 걱정해 준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보세요. 떨어져 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가끔 찾아가서 함께 지내거나 여행지에서 엽서 한 장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은 큰 기쁨을 느낄 겁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질 즈음이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부모님이 곁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큰 사랑에 대한 보답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